그러면 이렇게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나요? 네,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다 당연히 가능하고 심지어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당겨서 내 몽고주름을 적당히 없애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이제 내가 앞트임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의 모양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이희영의 성형노트 윤희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희영입니다. 앞트임은 솔직히 쌍꺼풀 할 때 많이들 하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윗트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앞트임, 윗트임 이런 게 다른 건지 궁금해요. 비슷한데 다른 개념이죠. 앞트임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수술이 생기게 된 계기가 동양인들은 여기 앞에 보이는 요 눈꼬리에 접히는 요 주름, 요걸 이제 우리가 몽고주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몽고주름 때문에 눈이 답답해 보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나온 이제 수술 방법이 앞트임이에요. 그래서 이 앞트임 같은 경우도 성형외과 논문에 가장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제 스킨 리드레이핑이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실제로 개발하신 분도 한국 분이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인에 특화된 수술이고 이제 이게 발전한 게 이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엄청 발전한 수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앞트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이 몽고주름을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쭉 터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앞트임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눈이 터진다라고 표현하는 터지는 방향이 이제 벡터로 표현하면 약간 이 방향입니다. 수평 방향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앞트임을 그냥 해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앞꼬리 모양이 사람마다 또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누구는 다 일괄적으로 이 방향으로 트는 게 눈이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약간 이렇게 트면 눈이 더 이렇게 동그랗게 좀 인상이 더 개선될 것 같은데, 내지는 나는 눈이 너무 가는데 이 상태로 더 앞으로 트면 눈이 더 째져 보일 것 같아서 살짝 좀 시원하게 좀 위로 좀 순해 보이면서 트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게, 그러면은 트긴 트되 벡터의 방향을 좀 이 방향에서 이렇게 좀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식으로 터주는 거죠. 윗트임이라고 해서 이제 이 위로만 트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몽고주름을 없애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벡터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무조건 터줘야 되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 방향으로만 트는 게 아니라 약간 거기에 이 힘을 줘서 결론적으로 터지는 방향은 약간 대각선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윗트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이 좀 다른 방법의 수술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엄마 아빠는 같은 수술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 이런 앞트임이나 윗트임은 어떤 눈들이 했을 때 좀 효과가 좋아요? 일단은 앞트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미간 사이가 먼 경우, 먼데 눈이 좀 가로로 커지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가장 특화된 수술이 앞트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트임을 할 때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무조건 미간 사이가 멀다고 막 시원하게 튼다고 이게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눈 안쪽에 보면 빨간 살이라고 하죠. 여기 보이는 빨간 살을 이제 누호라고 하는데, 그 누호가 텄을 때 엄청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잘 보이고, 특히 또 얼굴이 하얗신 분들, 이런 분들은 더 잘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고서 이제 기본 베이스로는 어쨌든 미간 사이가 먼 분들에서 앞트임은 되게 효과가 좋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윗트임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는 특히 이제 미간 사이는 그냥 아주 멀지 않은데, 근데 이제 몽고주름이 너무 심하다, 이런 경우는 그냥 앞으로만 트면 이제 미간 사이가 몰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어차피 틀 거면 살짝 대각선으로 터주는 게, 앞은 살짝 트고 위쪽으로 좀 터주는 윗트임이 되게 효과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눈이 기역자로 꺾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간 윗트임을 해주면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동그래지거든요. 동그래지면서 조금 인상이 좀 순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앞머리가, 그런 분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라인이 어떻게 이리 잡고 저리 잡아도 나는 인아웃 라인이 최고야, 그 이상은 안 돼, 이런 경우는 사실은 몽고주름이랑 요 앞머리 때문에 쌍꺼풀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경우가 거의 한 90% 이상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살짝 위쪽으로만 살짝 이렇게 대각선으로만 터지면 광고같이 가려져 있던 몇 인치를 찾았다, 이런 것처럼 실제로 있던 쌍꺼풀에서 아주 긴 인아웃 라인이 되거나 세미 아웃 라인이 되거나 아웃 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원하는 라인이 길게 빠지는 인아웃 라인이나 세미 아웃 라인이나 아니면 아예 시원한 아웃 라인을 원한다, 근데 그냥 잡았을 땐 아무리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윗트임을 했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요즘에는 뒤쪽으로 트는 수술 중에 뒤트임이랑 밑트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앞도 트고 뒤도 터서 이제 눈을 무조건 나는 크고 시원하게 만들고 싶은 분들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앞을 틀 수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뒤쪽에 보이는 요 검은 동자 말고 요 흰자의 노출 조금만 늘어나도 눈이 생각보다 엄청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뒤밑트임이 되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뒤트임하고 밑트임은 다른 수술이고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뒤트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요 눈꼬리를 따라서 여기를 늘려주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방법도 뭐 절개의 방법이 있고 비절개의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눈꼬리 쪽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려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무조건 다시 원래대 위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비절개로 여기를 이렇게 늘려놓거나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엄청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절개로 하고, 그 다음에 절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를 째고 나면 이 안쪽에 인대가 있어요. 이제 인대가 이 뼈에 붙어서 우리 이제 이 눈꼬리 모양을 결정하고 여기가 더 늘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인대 있는 부분을 떼서 여기 있는 뼈에다가 다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외안각 고정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거의 이렇게 하는 게 효과도 좋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트임은 약간 이 뒤쪽을 쉽게 말하면 째서 여기를 이렇게 눈꼬리 쪽을 터주는 그런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트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눈에 이제 밑쪽을 이렇게 끌어내려주는 수술이에요. 제가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부분을 내리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은 눈의 끝쪽 3분의 1 보다도 안쪽 지점을 이런 식으로 좀 내려주는 수술입니다. 이 검은 동자의 바깥쪽에서 내려주게 되면은 어색하지 않게 흰자 노출량이 좀 많아지면서 눈이 생각보다 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수술이고, 이 밑트임은 말 그대로 밑쪽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째지 않아요. 한마디로 겉으로 찔 필요가 없고, 눈 안쪽에 이제 결막을 통해서 이제 보통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밑트임 같은 경우는 흉터를 걱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제일 좋으려면 이 방향으로 트면서 이 방향으로도 터주면 아주 과하게 많이 트지 않아도 조금만 가지고도 생각보다 이제 눈이 흰자 노출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눈이 되게 많이 커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통 하시게 되면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밑트임을 하면 약간 좀 여성스러워지는 경우들이 생겨서 남자분들은 뒤트임만 권장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쁜 눈매를 가지면서 시원하게 커지고 싶다, 근데 또 자연스럽게 커지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보통 듀얼 트임이라고 하는데, 이 뒤밑트임은 같이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트는 이런 듀얼 트임? 이런 거는 어떤 눈이 하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눈의 가로폭이 좁으신 분들이 하면은 좋죠. 굳이 각각을 나눠서 보자 하면은, 뒤트임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내 눈의 가로 길이가 좀 작아서 좀 시원해 보이고 싶은 분, 내지는 이 눈꼬리가 여기 올라가는 밑에 끝라인이 내 눈꼬리보다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가려져서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서 이제 보통 뒤트임은 권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뒤트임은, 그래서 이제 만져보면 여기 이제 눈뼈 이 안쪽이 있어요. 이 안쪽이 눈 내 끝나는 부위보다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거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면 할 수 있거든요. 눈 제일 뒷부분부터 이렇게 잡아서 이 눈 뼈 있는 데까지 이렇게 당겨보면 이만큼 이제 내가 틀 수 있는 최대로 범위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일수록 이제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뒤트임은 이쪽 인대를 떼서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눈꼬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줄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쪽에서 끝나는 눈꼬리를 약간 이렇게 아래쪽에다 고정해주고 이제 이런 게 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물론 막 아주 완전히 막 확 변화시키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살짝은 가능하고, 눈이라는 거는 살짝의 변화에 의해서 엄청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눈꼬리가 난 너무 올라가 있어서 이게 이제 싸나워 보여서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뒤트임 하면서 이 눈꼬리를 좀 조절해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생각보다 이게 좀 완화돼 보이는 경향이 되게 커서 이거는 효과가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밑트임 같은 경우는 밑트임만 단독으로 추천드리는 경우는 사실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진짜로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들,
에서 좀 여기를 이렇게 당겨서 좀 시원해 보이게 하고 싶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밑트임 같은 경우는 뒤트임하고 그래서 거의 콤보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어쩔 때 밑트임을 같이 추천을 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가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약간 대각선으로 흰자를 더 노출시켜서 눈이 확 커져 보이고 싶은 분들, 이분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무 고양이상이야, 그래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강아지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은 여기 기울기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내려가면 울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많이 올라가 있는 분들에서는 내리면 약간 고양이상이 강아지상으로 좀 변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다 할 수도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한다 그러면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돼요? 네, 4가지 수술을 한 번에 다 당연히 가능하고, 심지어 이렇게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의 크기를 크게 해주는 수술은 크게 이제 개념이 가로 길이를 길게 해주는 수술이랑 세로 길이를 길게 해주는 수술로 나눌 수 있는데, 세로 길이를 길게 해주는 수술의 대표적인 건 이제 쌍꺼풀이 되겠고, 이제 가로 길이를 길게 해주는 수술이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사방 트임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 사방 트임 플러스 쌍꺼풀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회복 기간은 열흘 정도면은 이제 실은 다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눈화장을 하는 게 이제 포인트고 기준이 되는데, 눈화장이 가능한 시기는 2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흉터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아예 안 보이게 자리를 잡는 시기는 한 달 반에서 2달, 여유 있게는 2달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2달까지 근데 오래 길게 잡아야 되냐? 이제 그럴 필요는 없는 게, 2주 지나면은 눈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2주만 지나도 화장으로 거의 다 커버가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사방 트임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그래도 알고 가면 좋을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거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방 트임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각각을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우선 앞 트임 같은 경우는 몽고주름을 기준으로 살짝 이렇게만 해야지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해야만 하는 최소치라는 게 있는데, 일단은 몽고주름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가 내 최소치거든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당겨서 내 몽고주름을 적당히 없애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이제 내가 앞트임을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의 모양이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틀 쓰는 건 가능한데, 거의 대부분에서 그거보다 덜 트는 건 조금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해도 뭐 크게 막 효과가 없을 수 있다,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린 최소치를 그렇게 잡아요. 이제 그러고 딱 거울을 봤을 때 일단 첫 번째가 모양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당겨보면 그 미간 사이 거리도 체크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트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빨간 살, 이건 이제 우리가 누호라고 하는데, 그거의 보임 정도가 괜찮아야 돼요. 이제 너무 많이 보이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누호가 보이는 정도를 체크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앞트임하고 윗트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체크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뒷트임 같은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외양각 고정을 해야 돼서 이 끝라인하고 뼈 사이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내 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잡히면서 이렇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공간이 없으면은 좀 틀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트고 싶은 만큼 당겨 봤을 때,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안쪽에 빨간 살이 보이거든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보이는 분들, 그 다음에 흰자에 비해서 여기가 안쪽이 이게 우리가 뜬다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 이제 좀 갭이 생기게 뜨는 경우, 이제 그런지를 봐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원하면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100% 후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원하는 정도로 당겼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기는가를 보는 게 일단 또 중요하겠고, 밑트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해서 당겨 봤을 때 우리가 검은 동자보다 이 아래쪽에 흰자가 많이 보이는 거를 이제 삼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삼배간이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삼배간이 생기면은, 사실 삼배간은 연예인들 중에 삼배간을 원래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게 개성으로 되게 뭐 이쁘다라고 이제 표현을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연예인 분들이고, 살짝만 내려도 삼배간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저는 밑트임은 비추하는 경향이 커서, 이제 내가 이렇게 조금 했을 때, 원하는 만큼 했을 때 여기 이제 검은 동자 밑으로 흰자 보이는지 이거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